이 시간에는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죠. 오징어 게임 세계적인 열풍이라고 합니다. 전통놀이인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고, 우리 때는 뭐 전통놀이 그러면 조선시대의 놀이 그런 게 전통놀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그랬는데, 오징어 게임이 전통놀이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고, 또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전통놀이가 되는 거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작품을 만드신 분, 그래서 그 작품으로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분,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제가 다 보진 않았고 유튜브로 소개하는 이렇게 좀 정리된 내용 20여 분짜리 그걸 봤는데, 이 오징어 게임은 우리 어린 시절의 놀이들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라는 것은 이제 어른들이죠. 40대에서 60대,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4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그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 했던 놀이, 어린 시절의 놀이를 재해석한 것이다. 물론 뭐 40대 미만, 30대, 또 20대, 10대도 그런 놀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징어 게임은 하지 않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그 꼬마 아이들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뭐 유치원생이나 저학년들이 아직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경험, 개인의 경험, 체험, 그런 것들의 그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의 밑바탕에는 개인의, 사회 구성원들의 감각적 경험 또는 감각적 체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그 오징어 게임을 사실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을 제대로는 보지 못했고, 유튜브에서 짧게 20여 분 정도로 정리된 내용만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진짜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하는 게임이 나오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리진 않고 제가 어린 시절 70년대는 오징어가 이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동그라미, 삼각형, 네모를 그려서 하는 그 게임은 오징어가 이상이라고 불렀다. 제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가 이상을 그 작품성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뭐 제대로 못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게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오징어 게임, 오징어가 이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을 언제 했느냐? 1970년대에 이 오징어가 이상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많이 하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 뭐 4학년 때도 하지만 4학년 때는 이제 딱지치기, 팽이치기 그런 거 하고, 4학년 때는 좀 깍두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오징어가 이상을 하려면 좀 힘이 세야 됩니다. 힘이 세야지 이 오징어가 이상이라는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딱지치기, 팽이치기 정도 하고, 이 오징어가 이상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언제 했느냐? 1970년대 초등학교 5, 6학년의 남자 어린아이들이 했다.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그때 그 복장이, 추리닝이 그 작품 속에서는
초록색 바탕에 흰 줄, 한 줄이 있는데 좀 약간 굵게 한 줄이 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입었던 그 추리닝이라고 하죠. 운동복. 그때는 시장에서 이제 그런 옷들을 팔았는데 녹색 바탕에 두 줄. 그 아디다스가 세 줄이죠. 그런데 그건 두 줄. 녹색 바탕에 두 줄 또는 청색 바탕에 두 줄. 거의 두 줄이었죠. 흰 줄이 두 줄이었고 바지는 없었고 윗도리 상의만 많이 입었다. 복장은 그랬다. 그리고 어디에서 했냐면 이제 넓은 공터나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 했는데 적어도 그 평수가 20평 이상은 돼야 이 오징어 게임, 오징어가 이상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징어가 이상, 오징어 게임은 공격과 수비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와 같죠. 전투. 싸움하는 건데 사실 1대1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명씩 편을 먹고 하는 것도 별로 재미없다. 적어도 3명에서 5명씩 편을 먹고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밌다. 한 4, 5명 정도가 제일 재밌을 것 같고 6명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구성하는 이 도형이라고 도형이 이제 운동장 아니면 공터 바닥에 그려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가 있고 이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오징어 머리겠죠? 오징어 목, 그 다음에 네모난 게 이제 오징어 몸통인데 이 오징어 몸통이 적어도 그 안방 크기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 안에서 막 싸우기 때문에 서너 명이서 막 싸우기 때문에 안방 크기 정도의 넓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게임을 할 수 있다. 일단 이 오징어의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이 동그라미 안에서는 처음에 공격이 있습니다. 공격이 5명 정도가 있고 이 삼각형 안에 수비가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에서 5명, 3명에서 5명. 숫자는 똑같겠죠. 이게 어떤 식의 싸움이냐면 이 공격이 이 출입구, 이 밑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출입구로 들어와서 여기 이 삼각형 꼭지,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꼭지를 발로 꽝 밟으면 그 공격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이기는 편이 다시 공격을 하고 수비들은 이 안에서 수비를 하는 거죠. 공격이 여기 꽝 하기 전에 다 죽이면 수비가 이기기 때문에 수비가 다시 이 위에 여기로 올라가서 공격 자리로 가서 공격을 하게 된다. 싸움의 방식을, 대결의 방식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이 5명인데 공격 시작할 때는 깽깽이로 시작을 합니다. 깽깽이가 뭐냐면 외발입니다. 외발 한 발 들고 다니는 거죠. 2발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한 발로 뛰어가는 거. 한 발로 이렇게 와서 한 발로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한 발로 계속 와서 꽝 하면 이기겠죠. 그런데 한 발로 하면 이제 이 수비들은 이 오징어 머리와 몸통에서는 2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여기 이제 입구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수비 지역인데 수비 지역에서는 공격이 깽깽이기 때문에 수비가 이렇게 밀기만 해도 한쪽 발이 땅에 닿죠.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아웃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이 깽깽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가기는 매우 힘들죠. 물론 이제 요 밑에 동그라미 여기가 출입구인데 다른 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출입구인데
요 출입구 동그라미 안에서는 발을 내려놓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평화지대입니다. 평화지대. 서로 공격을 못하죠. 여기서는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쉬고 있다가 깽깽이로 이렇게 가서 하는데 이 안에서 수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비가 살짝 밀거나 하면 이제 발이 땅에 닿고 또 이 금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죠. 그래서 죽는 거죠. 그래서 깽깽이로 공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명이 공격한다면 3명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네모가 있으면 요 가운데 또 이렇게 딱 두 줄을 거놓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건널목입니다. 건널목인데 이 건널목 또 이 도형의 안쪽은 전부 수비 지역이고 이 금을 넘어서게 되면 누구라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밀어서 이 그 밖으로 밀어내면 다 죽는다. 그런데 이제 공격자들이 이쪽으로 깽깽이로 와서 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이 삼각형과 네모의 몸통의 그러니까 머리와 몸통의 연결 부분 여기를 건너가면 두 발을 디뎌도 되는 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깽깽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깽깽이가 아니니까 여기서 싸워서 수비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꽝 하면 발로 요 머리 꼭대기 꽝 발로 밟으면 이기는 것이다. 공격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 삼각형과 몸통이 연결된 이 건널목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발로 걸어서 와서 두 발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깽깽이로는 도저히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금으로 표시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한 발을 디디고 이제 서로 여기서 수비 공격이 서로 옷을 붙잡고 이제 손을 붙잡고 수비는 이 공격을 금 안쪽으로 끌어당기면은 일리 넘어오면 공격은 죽게 되는 거고 이제 공격이 수비를 손으로 잡아서 끌어서 이쪽 바깥으로 빼내면 수비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싸우죠. 서로 끌어다니는 거죠. 서로 이 금 너머로 이 안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수비는 여기 한 명 있고 머리에 한 명 있고 몸통에 한 명이 있죠. 그럼 공격은 여기서 혼자서 딱 노리고 또 이쪽에서도 노리고 그래서 손으로 막 밀치고 이렇게 하다가 잽싸게 일리 건너갔으면 자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3명이 공격한다면 적어도 2명은 여기를 건너가서 자유를 얻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수비하고 깐죽거리면서 싸우고 뭐 1명이 2명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수비가 3명이고 공격이 3명이라면 공격이 2명이 자유를 얻었어. 그러면 1명은 여기를 못 건너서 아직도 깽깽이야. 그럼 깽깽이도 여기까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공격자 2명은 자유, 1명은 깽깽이. 그러면 이제 공격자들이 여기 3명이 있는 건데 수비도 3명이 있고 그러면 공격자 한 사람이 수비자 2명을 이렇게 붙들고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서로 밀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공격자 1명이 또 수비자 1명을 잡고 있고 그러면 깽깽이는 혼자서 깽깽이로 가서 꽝해서 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격자 2명은 이 건널목을 꼭 건너야 한다. 그렇습니다. 깽깽이로 싸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 그 수비자들이 이 출입구로 나와서 이 공격자들이 이쪽으로 올 때 이렇게 나와서 깽깽이 손으로 이렇게 밀쳐가지고 발을 땅에 닿게 해서 아웃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깽깽이로 싸움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죠. 이제 두 다리 사이에 내 발을 넣고 옆으로 이렇게 제끼는 건데 해보면 압니다. 정리를 해보면
공격자가 깽깽이로 와서 여기 건널목을 건너서 자유를 얻어서 출입구로 와서 평화지대에 있다가 여기서 싸우면서 상대방을 밀쳐서 금 밖으로 수비자들을 금 밖으로 밀어내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발로 여기를 꽝 뒤집은 이기는 것이다. 공격자가 3명이라면 적어도 2명은 여기를 건너서 자유를 얻어야 이 수비자들의 지역 오징어 몸통에서 싸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2명 정도는 건너야 이긴다. 수비자들은 무조건 여기 수비자들이 이기려면 공격자들이 이렇게 오면 수비자 중에 깽깽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밖에서 죽일 수도 있다. 깽깽이로 죽일 수도 있고, 또 여기 건너는 것을 양쪽에서 협공해서 잡아서 끌어당기면 이 금 안으로 들어오면 공격자들이 죽는다. 그리고 공격자들이 이쪽으로 와서 평야지대에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싸우면서 금 밖으로 밀쳐내도 이길 수가 있다. 아무튼 다 죽이면 되는 거죠. 다 아웃시키면 이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한 발로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다리를 단련하는데도 굉장히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깽깽이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왼발잡이인데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현격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로 하는 게임이 또 닭싸움이 있죠. 닭싸움도 많이 해가지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굵다. 짝짝이가 된 거죠. 신나게 논 대신. 오른발로도 딛고 하는 걸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왼쪽을 잘 쓰게 되니까 왼발로 깽깽이를 많이 해서 왼쪽 다리가 많이 발달을 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970년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는 힘이 좀 세진 아이들이 하는 놀이. 체력 단련이 엄청 되고, 친구들과의 협의라고 할까? 협의, 이제 서로 작전을 짜죠. 상대방을 파악한 다음 어떻게 싸우자. 이런 작전을, 힘과 기술, 누가 약한지 그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협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있고, 협동을 할 수 있고, 싸움의 전략 전술을 연마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오징어가 이상을 열심히 하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20살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됐을 때는 해병대를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병대에서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된다. 70년대의 제대로 된 오징어 게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